이번 강의는 계속 이어서 검사 절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절차는 이 순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검사 로트의 구성 및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크기의 사이즈를 가지고 할 것인지 검사를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AQL, 즉 합격 품질 수준을 설정을 하고 이 이상 되는 것을 요구를 한다. 설정한 이후에 검사 수준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검사 수준은 크게 3개의 일반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 4개의 특수 검사가 있습니다. 세 개 일반 검사는 그냥 로트 사이즈,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사이즈가 1부터 2, 3이 있고, 3이 제일 큰 숫자의 로트 크기, 1이 제일 작은 숫자의 로트 크기. 이 특수 검사는 이 일반의 1번, 즉 일반의 첫 번째에 있는 로트보다 더 작은, 진짜 몇 개 안 되는 샘플들로 가지고 할 때 이 특수 검사를 사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검사의 수준을 결정한 이후에는 엄격도를 가지고 엄격도를 정합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쉬운 검사라든지 또는 까다로운 검사라든지, 그 다음이 보통 검사, 기본적인 검사인 보통 검사, 이렇게 정하게 되겠습니다. 엄격도를 정하고요. 그 다음 샘플링 형식을 정합니다. 샘플링 형식은 1회 샘플링을 할 수 있고 2회 다회, 축차, 이런 식의 샘플링 형식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결정을 한 이후에는 실효 문자표라는 게 있습니다. 실효 문자표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 실효 문자표라는 거에서 뭘 찾느냐? 실효 문자를 찾습니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알파벳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이 검사에 대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효 문자표의 실효 문자는 결국 보시면 로트의 크기와 검사 수준의 값으로 그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보면 그 실효 문자표에서 A부터 해서 어디까지 Z까지 있는데, 그게 문자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이 문자가 결정이 되면 이 문자를 가지고 쉬운, 까다로운, 보통, 일반이냐 특수냐에 의한 도표들이 있습니다. 그 도표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샘플을 검사를 할 것에 대한 결과를 할 수 있는 어떤 결정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샘플링 검사표에서 이제 이 실효 문자와 로트의 크기, 그 다음 보통, 쉬운, 까다로운, 엄격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샘플링 검사 방식을 찾고요. 그리고 정해진 샘플을 뽑아서 샘플을 조사하고 그 다음 합격할 것인지 불합격할 것인지 로트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이 엄격도 조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 번씩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엄격도 조정은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쉬운에서, 보통에서 쉬운으로 가느냐,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은 일단 보통 검사를 해보고, 보통 검사에서 쉬운 검사로 가느냐, 까다로운 검사로 가느냐. 이 같은 경우에는 샘플, 우리가 채취한 샘플을 보니까 거의 다 합격이 나오고 하더라. 그러면 쉬운 쪽으로 가는 거고요. 샘플을 검사를 했는데 분량이 많이 나오고 하더라. 그러면 점점 까다로운 거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량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먼저 중지를 시킵니다. 이 중지를 시킨다는 것은 샘플링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지에서 이제 공급자가 조금 이제 더 좋은 개선된 또는 더 품질을 더 좋게 만들어서 해보면 그때는 까다로운 검사로 갑니다. 까다로운 검사로 가는 것은 바로 공급자 품질 개선입니다. 근데 만약 까다로운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당연히 중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5로트 정도,
오로트가 하나 계속 한 100개 이래 있는데 오로트 연속으로 불합격되면 불합격이 되면 중지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 이 까다로운 검사를 잘 통과해서 계속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보통 검사로 가겠습니다. 까다로운 검사에서 보통 검사로 가는 경우에는 연속해서 오로트가 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까다로운 검사에서 보통 검사로 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검사를 하고 있는데 좀 분량이 나온다. 그러면 까다로운 검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속 오로트에서 2로트 이상 분량이 나오면 그렇게 되면 보통 검사로 하지 않고 까다로운 검사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 게 보통 검사에서 수월한 검사, 즉 품질 수준이 아주 만족스럽게 되면 보통보다도 훨씬 더 수월한 검사로 가는데 이 과정에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환 스코어입니다. 전환 스코어라는 스코어를 줘서 그 이상의 결과가 그 점수를 받으면 수월한 검사로 간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만족스럽게 계속 생산이 안정된 경우에 수월한 검사로 갑니다. 계속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이 제대로 잘 돼 있고 안정돼 있기 때문에 수월한 검사를 해도 괜찮다. 세 번째는 공급자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공급자가 괜찮다. 이 제품은 우리가 받아도 분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통 검사에서 수월한 검사로 갑니다. 하지만 수월한 검사를 하고 있더라도 다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로또 불합격입니다. 한 로또라도 불합격이 나오면 수월한 검사에서 보통 검사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긴 생산이 안정이 되어서 보통에서 갔는데 당연히 어떤 공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생산이 불안정해지면 보통 검사로 내려가고요. 마지막이 구입자가 보통 검사로 현재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수월한 검사보다는 보통 검사로 가야 되겠다고 인정을 하면 보통 검사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이쪽 파트나 이쪽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찾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엄격도 조정은 한 번 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검사 수준과 오시곡선인데 이건 뭐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일단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당연히 검사 수준을 높게 하면 샘플의 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찾게 되면 당연히 납품 판별력이 좋아진다는 당연한 얘기고요. 검사 수준이 변경되면 생산자 위험의 변화는 비교적 작지만 소비자 위험은 많이 변한다. 이 말은 오시곡선을 그렸을 때 보통 이 생산자 위험점을 봤을 때 보통 검사나 수월한 검사를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생산자 위험의 변화는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요. 밑에 있는 이 소비자 위험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검사든 쉬운 검사, 까다로운 검사를 어떤 걸 하더라도 생산자 위험의 변화는 그래 크진 않은데 소비자 위험의 변화는 크게 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는 부적합수에 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부적합수라는 말은 어떤 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제품이 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제품을 사용 못하는 거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제품 안에는 여러 개의 부품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부품들이 어떻게 부품이 뭐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작동은 잘하는 경우가 있고 괜찮은 경우, 이 부품들이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품들을 몇 개 정도는 몇 개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부적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하나를 불량이라고 보는 이 경우는 이제 그냥 불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품들을 가지고 몇 개의 수가 이 제품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때는 부적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수에는 첫 번째 치명 결함입니다. 뭐 말 그대로 사람 신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고 제품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한 경우, 이거는 이제 완전 아예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결함은 피해나 이런 건 주진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의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는 제품은 불량으로 보기 어렵지만 하지만 어떤 기능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때를 중결함이라고 합니다. 음결함은 약간의 불량이 있는데 약간의 부적합수에 의해서 불량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도 대신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AS를 받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경우에 경결함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샘플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결정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또한 편리하고, 한 가지 종류의 결점에 있어도 불합격이 나면 노트는 다 불합격시킵니다. 다음 예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총 로트가 5,000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검사 수준은 2. 아까 얘기한 검사 수준은 이제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수준이 1, 2, 3이 있는데 3 일반 수준까지 있는데 2로 했고요. 그 다음 2회입니다. 1회가 아니고 2회 샘플링 검사라서 1회하고 2회하고 2회 샘플링 검사고, 그 다음 엄격도는 보통 검사로 하겠다 하는 게 되겠고요. 자, 치명결함과 중결함, 경결함이 있는데 샘플 크기 A는 이제 accept 된다는 얘기고 R은 reject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5 중에 2개 이상이 나오면 얘는 불량입니다. 7개 이상이 나오면 중결함에서 불량, 11개 이상이 나오면 경결함에서 불량입니다. 첫 번째 1차 검사를 했습니다. 1차 검사를 했는데 치명결함이 2개 나오고 중결함이 8개 나오고 경결함이 1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명결함 2개는 지금 2개이기 때문에 이쪽은 OK가 되는데, 중결함이 8개라 7개 원래 accept 할 수 있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얘는 불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결함도 11개보다 12개 높기 때문에 불량으로 처리되는데,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250. 250은 2의 샘플링이라서 아시다시피 그 불량 개수를 합한 값이 C2, 합격 판정 개수 C2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 치명결함은 합격이 됐기 때문에 이쪽은 더 보질 않습니다. 근데 중결함을 보니까 18개라 중결함 해보니까 C2 합격 판정 개수 2의 샘플링에 보다 적기 때문에 중결함도 OK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경결함이 30개, 26개를 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경결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노트는 불합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아지는데 이 치명, 중결함, 경결함들이 다 이 accept 할 수 있는 판정 개수보다 작아야지만 합격이 되고 넘으면 불합격이 되는 그런 게 바로 부적합수 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립 로트입니다. 고립 로트는 크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 고립 로트라는 게 보통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이 순서대로 만들어서 연속 컨베이어로 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제품 하나를 만들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고립 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생산이에요. 만드는 거에 제품이 마지막 하나만 있는 경우,
아니면 제일 끝인 경우를 우리는 고립 로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LQ가 있는데 LQ는 이제 품질 한계가 되겠습니다. 즉 한계 품질이라고 하고요. 리미팅 퀄리티에서 한계 품질은 이 말은 결국은 소비자 위험을 줄이자는 소비자 위험만 넘기면 되는 그 정도의 제품이 된다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값을 줘서 그 이상만 되면 이 고립 로트, 이 단일 로트는 합격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련의 로트가 아닌 로트가 하나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단지 하나의 로트만이 생산되어 검사하는 경우입니다. 주장되어 있는 로트에서 동일한 제품의 생산이 종료된 경우 마지막으로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한 개 절차는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소비자를 위해서 즉 불합격품인데 합격품이 될 그걸 없애자는 겁니다. 합격판정하고 쉽지 않은 로트의 불량률을 얘기하고요. 이 한계 품질만 고립 로트는 한계 품질만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 두 개 중에 첫 번째 절차 A는 공급자, 소비자 양쪽 모두가 이 로트가 이 제품의 우리가 검사하려는 이 제품의 로트가 마지막 로트다.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는 경우라고 서로 얘기를 한 경우, 인정해서 보는 경우입니다. 이때가 보는 이 소비자 양쪽 모두가 로트를 고립 상태로 보는 경우, 이 절차 A로 들어가서 찾아서 표를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절차 B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연속 시리즈로 보는 겁니다. 이 말은 AQL, 합격 품질 AQ 합격 품질 수준을 즉 앞에서 P0라고 했는데 결정을 해서 공급자는 이 제품이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더 생산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제품만 생산해라 하면 LQ만 가지고 리미팅 퀄리티만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 A와 B가 있는데 이 절차 A와 B의 차이는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마지막 생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이 괜찮아서 더 할 것인지의 그 차이로 따라서 절차 A로 가냐 절차 B로 가냐, 그게 바로 고립 로트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킵 로트가 되겠습니다. 스킵 로트는 결국은 스킵 로트 샘플링 검사는 연속으로 있는 샘플링에서 하나씩 어느 정도 품질이 좋기 때문에 넘어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검사는 바로 스킵 로트입니다. 이런 말대로 로트를 지나치면서 하겠다. 이 말은 보시면 연속하여 제출된 로트 중 일부 로트를 검사 없이 그냥 합격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개통적 샘플링 방법입니다. 자, 전에 제가 샘플링 방법 중에 시스테마틱한 방법이 있다고 한 이것은 로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 로트가 좋더라. 그 다음도 했는데 좋더라. 계속 좋게 이래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다 조사할 필요 없다. 1번 했으면 그 다음 세 번째 걸 하겠고 5번째, 7번째 즉 2번, 4번, 6번은 그냥 합격으로 처리시켜 주겠다 하고 하는 샘플링 방법이 바로 스킵 로트 샘플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킵 로트는 이제 개통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샘플링 검사에서 얻어진 품질이 악화되면 이 검사 방식이 자격을 상실시키고 취득할 때까지 로트별 샘플링 검사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하나 다시 샘플링 검사를 로트마다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스킵 로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상태가 스테이트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기 말대로 로트별 샘플링 하는 방법 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상태 2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킵 로트입니다. 그게 스킵에서 하겠다는 거. 마지막 상태 3은 이 스킵 로트를 하는데 상태를 봤는데도
로트에 불량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할 때 이 중지, 즉 상태 1과 2와 3의 어떤 단계별로의 그걸 봐서 검사를 중지를 할 것인지 로트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스킵 로트를 해줄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 스킵 로트는 그래서 두 가지 자격 심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격 심사라는 것은 결국 공급자가 좋은 제품을 잘 안정된 생산 공정에 의해서 나오는 제품을 계속 주고 있다. 그렇게 하면 공급자 이제 자격 심사로 넘어가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품입니다. 제품이 불량 없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킵 로트를 해줘도 되겠다 하는 겁니다. 먼저 공급자 자격 심사부터 보시면 당연히 제품 품질과 설계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문수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유지하고 있어서 보면 우리가 이 공급 프로세스는 잘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 이 공급자의 어떤 생산 프로세스입니다. 품질 수준의 이동을 검출 수정하고 또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프로세스의 변화를 감시할 능력이 있는 시스템도 공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직 변경이 없다. 이런 경우 공급자 자격 심사를 통해서 로트별로 하는 샘플링 검사를 스킵 로트 몇 개는 합격 그냥 처리해 주겠다 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격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급자에 대한 자격 심사고요. 그 다음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가 안정된 설계에 의해서 제품이 불량 없이 잘 생산되고 있다. 공급자, 소관 권한자 양쪽이 합의한 기간, 실질적 연속 생산의 상태에서 제조되어 온 것으로 하고, 즉 공급자와 받는 자, 구급자와 사이 합의된 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그 다음 제품에 대한 자격심사 기간 중에 한 로트라도 까다로운 검사를 적용받은 제품은 스킵 로트 검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 보통 검사나 쉬운 검사인 경우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공급자와 소관 권한자 양쪽이 합의한 안전기간 중 합격 품질 수준 또는 그보다 좋은 품질이 계속 제품이 유지가 되면 스킵 로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킵 로트는 공급자와 제품 이 두 개의 자격 심사가 있다. 이 둘 다 안정된 프로세스에서 항상 안정된 제품을 불량이 없는 안정된 제품을 만들어내면 전체 다 볼 필요 없이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서 스킵 로트를 해도 무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제품 자격 심사에서는 직전에 10로트 이상이 합격되어야 한다. 또는 그 이상 로트에 대하여 스킵 로트 검사 적용을 위한 최소 누계 샘플 크기 요구사항에 만족되어야 하고, 최근에 이렇게 제품 각각에 대한 어떤 로트별로 봤을 때 이 요구사항도 같이 만족을 해야지만 스킵 로트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트들에 대한 수치에 의한 스킵 로트 샘플링 검사로 갈 수 있는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킵 로트에 대한 절차를 잠깐 보시면, 당연히 스킵 로트는 아까 앞에 나온 상태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에 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상태 1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태 1은 당연히 로트 하나하나 샘플링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공급자와 제품 아까 얘기한 자격심사입니다. 자격심사를 통과를 했다. 통과를 하면 당연히 상태 2, 상태 2는 얘기한 대로 스킵 로트입니다. 그러면 스킵 로트 단계로 해서 샘플링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스킵 로트를 하고 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스킵 로트에서 까다로운 검사에 걸렸다든지 어떤 심사에서 잘못이 됐다. 그러면 중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상태 3 중단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속 이 단계로 자격 심사를 보고 괜찮으면 상태 2로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단이 되면 다시 상태 1 로트별로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해서 여기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자격 심사를 통해서 상태 2로 가고, 상태 2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중단을 하고 다시 이렇게 이 순환으로 스킴 로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개수형 중에 하나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흐름에 의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에 대한 샘플링 검사 방법입니다. 벨트 컨베이어 생산 방식과 같이 물품이 한 개씩 한 개씩 연이어 흘러나올 때 평균 출금 품질 한계 내들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로트로 이렇게 하나씩 흘러나오는 대로 이 로트에서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들이 합격 판정 개수에 맞다, 틀리다 판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개수 연속형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제품 하나씩 그냥 쭉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만약 뭐 로또로 한다 그러면 얘들을 하나 묶으면 이제 되겠죠. 그러면 한 로또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로또 검사가 아니고 얘는 하나씩 계속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수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품질이 양호하면 일부 검사로 넘어가고, 뭐 일부 검사로 시작해서 나쁘면 각계 검사로 넘어가고, 이 말은 결국은 제품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처음에는 당연히 나올 때마다 이 제품이 불량인지 합격인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품들이 계속 지금 작게 그려서 그런데 1000개, 10,000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에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계층적으로 얘도 이 검사를 했으면 다시 여기 이렇게 검사를 하겠다는, 제품 하나하나입니다. 로트가 아니고 여기는 제품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럼 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연속 생산형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계 검사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검사입니다. 일부 검사하고요. 제일 처음은 전수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하나 나오는 거에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제품이 문제가 없이 잘 나온다, 그리고 잘 만들어주고 불량이 없다 그러면 일부 검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체계적으로 하나 하다가 10번째, 20번째, 30번째 이 제품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잘못되면 각계 검사로 좀 문제가 있는 경우, 불량인 경우, 불량이 빨리 찾게 되면 각계 검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검사를 하다가 또 문제가 없으면 일부 검사로 넘어가요. 이 얘기가 개수 연속 생산형 검사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까지는 전부 개수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계량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